안녕하세요. 한 국가의 운명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미래까지 그 거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시작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 나왔네요. 수집을 하던 사람은 다 어려움을 겪는다. 보통 무언가를 모으는 개인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한 나라의 운명과 연결된다면 과연 어떤 뜻이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치열하게 모아왔을까요? 처음에는 부를, 그리고 그 다음엔 지식을 수집했죠.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나라가 지금 겪는 어려움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간은 저 멀리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정말 뜨거웠던 그 시절 말이죠. 당시 시장 상인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일일이 쓸 시간조차 없어서 그냥 현금을 자루에 담아서 통째로 은행에 넘겼다고 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갔는지 상상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성장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힘이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기적의 진짜 동력은 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단단하게 묶어주던 엄청난 신뢰였던 거죠. 사람들은 상인을 믿고, 상인은 은행을 믿고, 은행은 또 국민을 믿었어요. 설마 당신이 나를 속이겠어? 하는 이 강력한 믿음 자체가 그 시대의 화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눈부셨던 신뢰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끈끈하게 이어주던 그 믿음이라는 화폐는 서서히 가치를 잃기 시작했고요. 그 빈자리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죠? 왼쪽에 따뜻하고 서로 협력하던 모습에서 오른쪽에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차가운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의심병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염병처럼 불신이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바로 이 신뢰가 무너져 내리던 시기에 대한민국이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수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모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이 똑똑해지는 걸 늘 경계하고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오랜 금기를 깨부수고 온 국민이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를 열어젖힌 최초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 인류의 모든 지식을 성공적으로 수집했지만 바로 그 지식 자체를 최종적인 정답이라고 착각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라는 건 사실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즉 논리일 뿐인데 말이죠. 자, 이 지점에서 문제의 본질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제시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해법의 실마리는 한국인의 정신,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가치, 바로 효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최고의 효도라고 칭송받았죠. 높은 벼슬도 마다하고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정말 최선의 효일까요? 그렇다면 21세기의 진정한 효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효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효는 개인적인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인물이 돼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두 번째,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최고의 행복을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효의 개념은요, 단순히 나와 내 부모님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국가 전체의 거대한 사명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제 우리는 문장의 주어를 나에서 우리로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즐거움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즐거움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할 때 비로소 그 성공이 진짜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것 같죠? 중심에 있는 우리의 즐거움이 부모님과 조상님을 거쳐서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개인의 삶의 목적이 인류 전체를 위한 거대한 사명으로 커질 수 있다는 강력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수집했던 지식, 그리고 새롭게 정의한 이 효라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 사명은 다시 효의 정신과 깊이 연결됩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우리 조상들의 그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 그건 바로 그분들의 정신, 즉 어를 오늘날 우리가 더 위대하게 빛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겠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모으기만 하는 수집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진리를 만드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지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도구일 뿐이죠. 대한민국이 손에 쥔 이 강력한 도구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